생각보다 저기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위헌이고 위법이다. 여기서는 법적으로 다툴 쟁점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이 될 거고요. 내란죄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부분입니다.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담화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본인은 이게 왜 내란이냐,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국회에서 계엄해주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했다. 실제로 거기 투입한 계엄군 숫자도 예전에 비해 훨씬 작았다. 처음 재판 결과 나왔던 게 이제 뭐였는지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가겠다.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이제 쟁점은 작습니다. 하지만 이 내란주의 쟁점 자체가 워낙에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관련자가 많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심 관련자만도 수십 명이고 거기 동원됐던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1,000명이 넘습니다. 5개월이면 대선까지 끝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반반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단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. 만약에 윤 대통령 말한 것에서 끝나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면, 다시 말하자면은 뭐 특전사 사령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 없이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란죄가 인정되지 못한다. 이렇게 되고 그러면 탄핵도 인정하기 어렵다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사실 탄핵 자체를 결정 시점에 9명이 돼 있는 건 그건 크게 문제 안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됩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년 4월에 지금 심리가 4개월 넘어가면 내년 4월에 2명이 또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.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그 두 분에 대한 후임 선출이 어려워집니다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 몫인 3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대통령 몫인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곤란하다.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나 그때 이제